이게 뭐지? 비가 숫자를 번쩍 비추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건 그냥 새긴 게 아니구나. 나더러 찾으라는 거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는 확신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재래시장의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면서 골목 사이로 따스한 황금빛이 스며들어옵니다. 국화향과 갓 구운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가 뒤섞여 가을 바람을 타고 흘러가죠. 정희는 손님에게 하얀 포장지로 곱게 싼 백합 한 다발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따님 졸업식이라면서요? 이 꽃들이 오늘 주인공만큼이나 예쁘게 빛날 거예요. 조심히 들고 가세요. 손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난 뒤 꽃집 안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정희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물통에 담긴 국화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거든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벌써 2달이 흘렀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내밀며 차갑게 던진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아요. 이정희 씨께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인 성만 씨에게 귀속됩니다. 그 순간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생을 어머니 곁에서 지내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빠 성만은 그날 차가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죠.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뭘 기대했는데? 성만과 정희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항상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했고 정희는 그저 짐이라고 여겼거든요. 어머니도 늘 성만을 더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성만 그릇에 먼저 올려주고 용돈이 필요할 때도 성만 말만 들으면 바로 주머니를 열었죠. 정희는 물을 갈아주다가 문득 손을 멈춥니다.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죠.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서 있는데 그 얼굴에는 늘 무표정한 모습만이 담겨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정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응석을 부릴 때 정희는 늘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거리감이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멍울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희가 12살이던 해 겨울입니다. 학교에서 감기가 돌아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방에 들어와 보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따뜻한 죽그릇만 조용히 놓아두곤 했죠. 정희는 그때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죽은 항상 정희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정희의 취향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정희가 열이 날 때마다 머리맡에는 어느새 차가운 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갈아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머니였을 거예요. 또 다른 기억도 있어요. 정희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워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가 우울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곤 했거든요. 엄마는 왜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요. 저녁 준비를 위해 가게 문을 정리하려던 순간
옆 가게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이 할머니는 정희 어머니와 오랫동안 친구였던 분이에요.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면서 정희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 주셨죠. 정희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 어머니 말순이 전국에 금고 3개를 숨겨뒀다는 소문 들었니? 정희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시장 사람들 사이에선 다 아는 얘기인데. 말순이가 살면서 모은 돈을 3곳에 나눠서 숨겨뒀다더라. 누굴 주려고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라.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말순이가 생전에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찾을 거야라고 말이지. 그리고 늘 조그만 열쇠를 목에 걸고 다녔잖아. 그게 바로 그 금고 열쇠라는 소문도 있어. 정희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평소에 작은 열쇠를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거든요. 정희가 물어봐도 그냥 중요한 거야라고만 하시고 절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그럼 그 열쇠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마 장례식 때 같이 묻혔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정희야. 내 어머니가 그 금고들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말순이는 아무 일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정말일까요? 어머니가 숨겨둔 무언가가 있다면 혹시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그 금고들 위치에 대한 단서를 남겨두셨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말순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늘 신중했거든. 중요한 일은 절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 밤이 깊어가면서 정희는 어머니 생전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늘 조용했지만 부지런했던 어머니, 아무 말 없이 정희 방에 따뜻한 우유를 갖다 놓곤 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생각나요. 그리고 가끔씩 정희가 잠들었을 때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던 어머니의 시선도요. 어머니는 정말 정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사랑이었던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멀리서 야경꾼의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혹시 엄마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건 아니었을까? 그 금고들 안에 정말 답이 있을까?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병상에서도 끝까지 무뚝뚝했던 어머니. 하지만 정희가 손을 잡을 때 살짝 힘을 주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내일 어머니 무덤에 가봐야겠어요.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추석 전날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우비를 단단히 챙겨 입고 어머니 묘소가 있는 산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묘소에 도착한 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국화를 정성스럽게 놓습니다. 비가 묘비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어머니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박말순이라고 새겨진 글자를 바라보며 정희는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금고 3개를 숨겨뒀다면서요? 정말 그런 거예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작은 빗자루로 묘소 주변의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늘 깔끔한 걸 좋아하셨거든요. 집안도 항상 티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정희가 조금이라도 어지럽히면 아무 말 없이 다시 정리하곤 하셨어요. 잡초를 뽑으며 묘비 뒤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던 정희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묘비 뒷면에 흙이 두껍게 쌓여 있는데 그 아래로 뭔가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흙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손톱으로 긁어내고 작은 나뭇가지로 파내며 정성스럽게 청소하죠. 그러자 서서히 숫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7이 0315 0824.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년월일도 아니고 기일도 아닌 이상한 조합이에요. 1972년. 그때 엄마가 뭘 하셨지?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972년이면 어머니가 25살 때예요. 그 무렵 어머니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만과 정의를 키우셨죠. 비가 묘비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숫자를 번쩍 비춥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정희는 손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립니다. 0315는 뭘까? 3월 15일. 아니면 주소? 그리고 0824는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환해집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이 숫자들이 그냥 새겨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일부러 남겨놓은 단서라는 걸요. 엄마, 이건 그냥 새긴 게 아니구나. 나더러 찾으라는 거지. 정희는 우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의미를 찾아봐야겠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하고 정희는 서둘러 묘소를 정리합니다. 엄마,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숫자의 의미를 꼭 찾아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탁자에 앉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어놓고 이것저것 추리해보기 시작해요. 1972. 엄마가 부산에 있었던 해. 0315. 혹시 점포번호? 아니면 우체국 번호? 정희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져봅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 나타나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찍은 사진, 작은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섬세한 글씨로 부산 점포 1972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희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맞다. 1972는 점포 번호야. 그렇다면 0315와 0824는 무엇일까요? 정희는 계속해서 사진첩을 뒤져봅니다. 그러다 한 장의 엽서를 발견해요. 시골 우체국에서 보낸 것 같은데 우체국 번호가 0315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 그럼 0824는? 정희는 어머니가 살았던 모든 곳을 떠올려 봅니다. 부산, 시골 읍내,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한 이곳. 갑자기 기억이 번쩍 나요. 어머니의 고향 마을, 그곳의 번지수가 824번지였어요. 세 개의 장소, 부산, 시골, 그리고 고향.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네요. 정말로 어머니가 세 곳에 뭔가를 숨겨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신 걸까요? 그날 밤 시장 단골 할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립니다. 말순이 전국에 금고 3개 숨겼다더라. 누굴 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 정희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확신이 서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라는 걸요. 비록 생전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방식으로나마 뭔가를 전하려 하신 거예요. 엄마, 저 찾아갈게요. 엄마가 저한테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꼭 알아낼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일찍 일어나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첫 번째 장소인 1972번 점포부터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마음은 두근거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정말 그곳에 뭔가가 있을까요? 가게 문을 닫고 준비를 하는 정희를 보며 옆 가게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정희야, 어디 가는 거야? 이른 아침부터 바쁘네. 할머니, 부산에 좀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서 내가 찾고 있는 걸 꼭 찾아와라. 말순이가 그냥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네, 할머니. 며칠 안에 돌아올게요. 정희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깁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묘비의 숫자를 적어 놓은 메모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약간의 현금까지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립니다. 병실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혹시 그때 이 금고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엄마, 이제 저도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부산행 기차가 역에 들어서고 정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만약 금고 안에 실망스러운 것만 들어있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해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부산역에 내린 정희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며 걸음을 옮깁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부산의 공기는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자갈치 시장을 돌아다니던 그때가 떠오르죠.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다만큼은 예전 그대로예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창문을 조금 내려봅니다. 아저씨, 자갈치 시장 1972번 점포 아세요? 1972번? 그거 옛날 번호 아닌가?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택시 기사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점포가 사라진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그곳에 숨겨둔 것도 이미 없어진 건 아닐까요?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자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기억 속의 시장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예전의 낡은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는 당황하며 시장 안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1972번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번호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1시간이나 헤맨 끝에 정희는 시장 관리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실례합니다. 1972번 점포를 찾고 있는데요. 1972번요? 아, 그건 옛날 번호 시스템이네요. 언제적 얘기세요? 1972년쯤이요. 제 어머니가 그때 여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오래된 장부를 뒤져봅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파일들을 한참 뒤진 끝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줘요. 여기 있네요. 1972번 점포. 박말순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재개발로 철거됐지만 창고 건물은 아직 남아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정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네요. 그 창고 어디에 있어요? 시장 뒤편 골목에 있어요. 하지만 오래돼서 들어가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직원이 알려준 곳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시장 뒤편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창고 건물이 나타나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철문에는 1970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구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밀어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죠. 창고 안은 어둡고 습해서 손전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행히 휴대폰 손전등이 있어서 안을 비춰봅니다. 창고 한 구석에 오래된 나무 상자들과 녹슨 철제 선반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작은 금고가 하나 보입니다. 정말 있었네. 정희는 조심스럽게 금고에 다가갑니다. 손끝이 떨리면서 금고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죠. 다이얼이 달린 작은 금고인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번호는 뭘까요? 정희는 어머니와 관련된 숫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생년월일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날짜? 첫 번째로 어머니 생일을 맞춰봅니다. 돌리고 하지만 열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정희 자신의 생일을 시도해 봅니다. 역시 소용없네요. 뭘까? 엄마라면 뭘 비밀번호로 했을까?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숫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점포를 시작한 날짜. 사진첩에서 본 메모에 적혀 있던 1972년 3월 15일 말이에요. 혹시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립니다. 0315. 마지막 숫자를 맞추는 순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립니다. 열렸다. 금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안에는 노란빛이 감도는 금목걸이와 오래된 통장이 들어있거든요. 목걸이를 집어들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정희의 목에 이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시며 했던 말씀이요. 비 오면 목이 시릴 거다. 이거 하고 있어. 그때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정희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해요. 어머니가 보여준 몇 안 되는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거든요. 엄마, 이걸 여기 숨겨두신 거였구나. 정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봅니다.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어머니가 지금도 정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니 이미 오래전에 해지된 계좌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어요. 정희야,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정희는 그 글을 읽으며 목 놓아 웁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이거든요. 어머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희는 목걸이를 소중히 만지며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되새겨 봅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정희가 죽을 끓여드렸던 일, 정희가 아플 때 어머니가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사실 어머니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네요. 정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정희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불을 켜두시고 기다리셨던 모든 순간들이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2개의 금고가 더 남아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겠어요. 창고에서 나와 부산의 거리를 걷는 정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면서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제 2번째 장소로 가야겠어요. 0315 시골 우체국. 정희는 부산역으로 향하며 다음 목적지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5년간 살았던 시골 읍내의 우체국이 두 번째 장소겠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차를 기다리며 정희는 목걸이를 만져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지금 나머지 두 금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요. 어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산역 대합실에 앉아있던 정희는 문득 성만 오빠 생각이 납니다. 만약 오빠가 이 금고들의 존재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또다시 자신의 몫이라고 우겨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어머니가 정희에게만 남긴 특별한 선물이에요. 엄마, 저 잘 찾아가고 있죠? 남은 이야기도 꼭 들을게요. 시골행 기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들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5년간 살았던 그 작은 읍내로 가는 길이에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정희는 두 번째 금고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어요. 0315. 우체국 번호였을 거야. 기차가 도착한 읍내는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역에서 내린 사람은 정희를 포함해 겨우 서너 명뿐이에요. 마을 중심가로 향하는 길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죠. 우체국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의 우체국은 하나뿐이거든요. 하지만 들어가 보니 번호가 0315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예전에 이 우체국 번호가 0315였나요? 아, 그건 옛날 번호죠. 지금은 통합되어서 바뀌었어요. 언제적 얘기세요? 1980년대쯤이요. 제 어머니가 그때 이 동네에 살으셨거든요.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때 번호가 맞아요. 그런데 뭘 찾으시는 거예요? 정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금고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유품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창고나 보관소 같은 곳이 있을까요? 우체국 뒤편에 옛날 창고가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안 쓰고 있어서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역시 그곳에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창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지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우체국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정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성호야, 이분이 옛날 창고 보고 싶다는데. 성호라고 불린 남자는 정희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 담겨 있어요. 혹시 박말순 씨 따님이세요?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저는 박성호라고 해요. 이 마을 이장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성호는 정희를 스캔하듯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 있다고 해서요. 성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 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성호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딸이 찾으러 올 거라고. 하지만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봅니다. 그 금고 이미 누가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거기 넣은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그 의미심장한 말이 정희의 마음에 걸립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고로 가시죠. 성호는 정희를 우체국 뒤편으로 안내합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 뒤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만 성호가 열쇠를 가지고 있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겨두셨어요. 언젠가 정희 씨가 오면 보여달라고 하시면서요.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지만 부산의 창고보다는 깨끗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두 번째 금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희가 금고에 다가가려는 순간 성호가 말을 겁니다. 정희 씨, 정말 확인하실 거예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많이 고민하셨거든요. 이 금고의 내용물 때문에요. 정희는 성호의 말이 이상해서 뒤돌아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해요.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정희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비밀번호는 0315일까요? 아니면 다른 숫자일까요? 첫 번째로 0315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머니가 이 마을에 온 날짜를 시도해 보지만 역시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성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마도 정희 씨를 학교에 보낸 날일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정희는 자신의 초등학교 입학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날짜를 다이얼에 맞춰보죠. 딸깍 금고가 열립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본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돈이나 보석 대신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거든요. 사진을 집어들자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찍혀 있어요. 그 아기는 정희 자신인 것 같아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희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시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편지는 어머니가 쓴 게 아니라 낯선 남자가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정희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창고 밖으로 나와 성호와 마주 앉아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셨는지를. 성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거든요. 성호 씨, 그럼 오빠와 저는 다른 아버지를 두신 거죠. 어머니가 성만 씨 아버지와 재혼하시면서 정희 씨를 데려오신 거예요. 정희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았던 성만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였던 거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자신을 다르게 대했던 걸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살아오시느라.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친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 담긴 글씨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성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성만 씨네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온 걸까요? 정희의 오빠 성만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서려 있어요. 정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만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정희가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듯한 톤이에요. 성만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정희는 서둘러 편지와 사진을 다시 금고 안에 넣으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희야, 대답 안 할 거야? 성만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성호는 정희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죠. 성만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호 씨는 상관없으니까 비켜주세요. 우리 가족 일이거든요. 성만은 성호를 밀치고 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희가 들고 있는 금고를 보자 눈빛이 변해요. 역시 그거였구나. 엄마가 숨겨둔 금고 말이야.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성만을 바라봅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죽기 전에 중얼중얼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 금고 3개, 숫자 단서. 다 알고 있어. 성만은 정희에게서 금고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꽉 붙잡고 놓지 않아요. 안 돼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너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재산은 다 내 거라고 법적으로 정해졌잖아. 성만은 힘으로 금고를 뺏으려 하고 정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고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내죠. 탁! 금고 뚜껑이 열리면서 편지와 사진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성만은 그것들을 보더니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편지? 사진? 성만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죠. 이 남자, 혹시 정희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성만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성만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정희를 쏘아보며 말합니다. 그래, 넌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야. 엄마가 널 버린 거야.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편지 봐. 내 친아버지가 쓴 거잖아. 엄마한테 너를 맡긴다는 내용이야. 결국 넌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지. 성만은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비웃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주워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웃기는 소리 마.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성만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찌릅니다. 평생을 품고 있던 의문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성호가 참다 못해 끼어듭니다. 성만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희 씨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아끼기는요. 그냥 남의 자식을 떠맡은 거죠. 진짜 친자식은 저예요. 성만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아? 정치 사건에 휘말려서 죽었다는데 정희는 고개를 들어 성만을 바라봅니다. 정치 사건이요? 그래. 이 편지에 다 나와 있어. 내 아버지는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서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아버지와 재혼한 거야. 성만은 편지를 찢어버리려 합니다. 정희가 급하게 말려보지만 이미 편지는 반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아버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성만과 정희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성호가 말리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제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던 중 정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창고 벽에 부딪힙니다. 순간 정희의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가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성호가 급하게 정희를 부축합니다. 성만은 그 틈에 금고와 남은 편지 조각들을 모두 가져가 버려요. 이제 끝났어. 이 금고도 남은 금고도 다 내 거야. 너는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 아무 권리도 없어. 성만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금고를 들고 차로 향합니다. 정희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오빠, 제발, 오빠라고 부르지 마. 우린 남남이야. 성만의 차가 사라진 후
창고에는 정희와 성호만 남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흐느껴 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호가 정희 옆에 앉아 위로합니다. 정희 씨, 성만 씨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로 정희 씨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차갑게 대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희 씨를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친아버지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으니까 정희 씨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성호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금고까지 오빠가 가져갈 텐데. 아직 포기하기 이르죠. 마지막 금고는 어머니 고향에 있다고 하셨죠? 그곳으로 가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0824. 어머니 고향 824번지. 성호가 정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같이 가겠어요. 정희 씨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정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성호를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 성만과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희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져봅니다. 첫 번째 금고에서 찾은 이 목걸이만큼은 성만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인 셈이죠. 성호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성우는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정희는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정희와 성우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할 준비를 하며 마지막 여행을 계획해요. 과연 세 번째 금고에서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 같아요. 성만과의 충격적인 진실, 찢어진 편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이 없어요. 성우가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겁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네.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정희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목걸이만이 지금 정희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에요. 기차가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어린 시절 몇 번 와본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오니 낯설게 느껴지네요. 824번지. 어머니 생가가 있던 곳이죠. 성우와 함께 마을길을 걷는 정희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성만이 먼저 와 있을까요? 마지막 금고까지 빼앗겨버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정희를 알아보며 다가옵니다. 어머, 정희 아니냐? 말순이 딸 맞지?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 생가에 누가 다녀갔는지 아세요? 아, 그 집 말이냐? 아침 일찍 남자가 하나 왔더라. 너랑 닮았던데. 혹시 내 오빠? 정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역시 성만이 먼저 온 거네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응,
아직 안 나왔을걸. 뭔가 찾는 것 같던데 말이야. 정희와 성호는 서둘러 어머니 생가로 향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한옥 마당에는 성만의 차가 서 있어요. 역시 먼저 왔네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성만 씨가 흥분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파는 소리가 들려와요. 성만이 우물 근처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에요. 오빠. 성만이 정희를 보더니 더욱 격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왔네. 끈질기게도. 이미 늦었어. 오빠, 제발 그만해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아직도 그런 착각을 해? 넌 이 집 사람도 아니야. 성만은 삽을 던지고 정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눈빛이 어젯밤보다 더 차갑고 잔인해 보여요. 정희야, 진실을 확실히 말해줄게. 내 친아버지 얘기 말이야. 성만은 주머니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꺼냅니다. 내 친아버지는 정치범이었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지. 그런 위험한 놈의 핏줄이 너야.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감옥에서요? 그래. 엄마는 그런 골칫덩어리를 떠맡느라 평생 고생한 거야. 우리 집에 얼마나 위험을 가져다 줬는지 알아? 그때 마을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옵니다. 정희가 어렸을 때 자주 보았던 동네 할머니예요. 어머, 정희구나. 어쩜 이렇게 컸네. 할머니는 정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성만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성만이도 왔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성만이 건방지게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정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얘기 좀 해줄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친아버지, 그때 정치 사건에 휘말려 돌아가셨지. 말순이는 널 지키려고 자기 손에 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피 묻히는 일이요?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봐 말순이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심지어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다 연기였어. 성만이 비웃으며 끼어듭니다. 할머니, 그런 감동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결국 남의 자식 키워준 거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순이는 밤마다 내 방 앞에서 서성거렸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도 혹시 누가 볼까봐 참았던 거야.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도 했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다니요. 그리고 말이야, 말순이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정희가 다 커서 진실을 알 때가 되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하셨어.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성만에게 몰아준 것도, 정희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모든 것이 정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성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할머니, 그런 감상적인 얘기로 뭘 바꾸려고 해요? 법적으로 유산은 다 제 거예요. 성만은 우물 쪽으로 가서 계속 땅을 팝니다. 어차피 마지막 금고도 내가 찾을 거예요. 정희는 그냥 돌아가세요. 정희는 결심합니다. 마지막 숫자 0824의 의미를 찾아내야 해요.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이 집에 뭔가 숨겨두신 게 있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말순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우물 쪽을 한번 봐라. 정희는 우물로 다가갑니다. 성만이 파놓은 구멍들 사이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져요. 여기 있어요.
우물옆 돌 아래에서 세 번째 금고를 발견합니다. 이 금고는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무거워 보여요. 성만이 급하게 달려와서 금고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거 내 거야. 손 떼. 안 돼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우와 할머니가 정희를 도와줘요. 성만아, 그만해라. 내가 너무 심하다. 할머니가 호통을 치자 성만이 잠시 주춤합니다. 그 틈에 정희가 금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정희는 금고를 열기 위해 다이얼을 돌립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 정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그날의 날짜를 맞춰보죠. 딸깍 금고가 열립니다. 안에는 금괴와 예금 증서, 그리고 봉인된 유언장이 들어있어요.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정희에게 전 재산과 목걸이를 물려준다. 너는 내 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유언장이었어요. 성만에게 재산을 넘긴 것은 정희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이었던 거죠. 성만이 유언장을 보고 더욱 화를 냅니다. 이런, 속았네. 하지만 상관없어. 법정에서 이겨낼 수 있어. 성만아, 그만해라.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지. 할머니가 말리지만 성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성만의 눈빛이 점점 더 사나워집니다. 유언장을 본 후 오히려 더 격해진 거예요. 이런 종이 조각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이미 모든 재산은 내 명의로 넘어왔어. 성만은 정희에게서 금고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성우가 앞을 막아서죠. 성만 씨, 그만하세요. 어머니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 뜻? 웃기는 소리 마요. 결국 남의 자식한테 재산 주겠다는 게 어머니 뜻이에요? 성만은 성우를 밀치고 정희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마을 이장님이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 큰 소리가 나는데. 할머니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장님, 성만이가 정희한테 너무 심하게 해요. 말순이가 남긴 유언을 무시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성만에게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폭력은 안 됩니다. 성만은 경찰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가족 간의 상속 문제예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저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폭력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죠. 경찰관의 제지에 성만은 잠시 뒤로 물러서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정희는 그 틈에 유언장과 금괴들을 안전하게 챙깁니다. 정희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해? 좋아, 그럼 법정에서 봐. 어차피 넌 호적에도 없는 남의 자식이야. 성만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오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딸이에요. 목숨 걸고 그냥 동정심으로 키워준 거지. 그때 이장님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성만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걸 내게 맡겨뒀어. 봉투 안에는 공식적인 양육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정희를 정식으로 입양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놀라서 묻자 이장님이 설명합니다. 말순이가 정희를 법적으로도 친딸로 만든 거야. 몇 년 전에 비밀리에 수속을 마쳤어. 성만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그럴 리가.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어머니가 조용히 처리하셨거든. 정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이장님은 서류를 정희에게 건네줍니다. 이제 정희도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야.
상속권도 당연히 있고. 정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거네요. 하지만 성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등기된 재산은 제 거니까. 성만은 갑자기 정희에게서 금고를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정희가 피하려 하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금고가 우물 쪽으로 굴러가죠. 안 돼. 정희가 소리치며 금고를 잡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금고가 우물 안으로 떨어질 뻔한 순간 성호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붙잡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하지만 성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성호에게 달려듭니다. 나요. 그거 제 거라고요. 성만 씨, 정말 그만하세요. 두 남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순간 금고가 다시 흔들리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금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와요. 반짝이는 금덩어리들을 본 성만의 눈이 더욱 욕심스럽게 변합니다. 역시 이렇게 많은 금이 있었네. 성만은 바닥에 떨어진 금괴들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죠. 잠깐, 이건 일단 보관해야겠습니다.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경찰관님, 이건 법적으로 제 거예요. 그렇다 해도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금괴들을 임시 보관하자 성만은 더욱 화를 냅니다. 이런, 다들 정희 편만 들어주네. 그때 정희가 우물 밑을 들여다보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저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물 깊숙한 곳에 또 다른 금고가 하나 더 보여요. 어머니가 진짜 중요한 건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것 같아요. 성호 씨, 저기 봐요. 성호도 우물을 들여다보더니 놀랍니다. 정말이네요. 더 큰 금고가 있어요. 성만도 그것을 보고 눈빛이 변합니다. 그것까지 내 거야. 내가 먼저 찾은 거니까. 성만은 우물로 내려가려 하지만 경찰관이 막습니다. 위험해요. 전문가를 불러야겠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경찰관을 밀치고 우물로 뛰어내립니다. 제발 말리지 마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첨벙 성만이 우물 안으로 떨어집니다. 성만 씨, 모든 사람들이 우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다행히 물이 얕아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성만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어요. 성만은 우물 바닥에서 금고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하지만 금고는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무거워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성만을 바라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오빠, 그만 올라와요. 위험해요. 안 돼.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성만은 끝까지 금고를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대가 도착해서 강제로 구조하게 됩니다. 수갑이 채워진 성만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소리칩니다. 정희야, 넌 결국 남의 자식이야. 잊지 마.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자란 오빠였는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우물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더 많은 금괴와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지? 편지를 읽는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성호가 정희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셨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마치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만이 경찰차에 실려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시장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꽃집 옆에는 작은 무료 급식소가 새로 들어섰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정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를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희야, 고맙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장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정희는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만지며 미소를 짓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정희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주셨다는 것도 그 중 하나예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숨겨진 선행들을 알게 됐거든요. 말순이가 우리 병원비 몰래 대신 내주곤 했어. 장사 안 되는 날이면 반찬을 싸서 갖다 주셨지. 아이들 학용품도 몰래 사다 놨어. 어머니는 정희에게만 표현을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네요. 오늘도 무료 급식소에서 일을 마친 정희는 어머니 묘소로 향합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를 들고 있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가을 바람이 묘소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국화 꽃잎들이 흩날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성만 오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면회도 가고 있고 나중에 나오면 같이 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함께 자란 가족이잖아요. 정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만이 아무리 못되게 굴었지만 어머니가 키워준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성만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은 정말 소중하게 쓸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엄마 뜻을 이어갈게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냅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어본 편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요. 정희야, 엄마가 너를 차갑게 대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아버지처럼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야. 하지만 매 순간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엄마도 함께 기뻐하고 아파했어.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가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편지를 읽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성호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고 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성호 씨도 오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성호는 지난 몇 달 동안 정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어요. 무료 급식소 일도 함께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줬죠.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정리합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갈아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정희 씨, 무료 급식소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고 있어요. 견학 오고 싶다는 곳도 있고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희는 어머니 묘비에 새로 가져온 국화를 올려놓습니다. 묘비 뒷면의 숫자들을 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죠. 1972-0315-0824. 이 숫자들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진심을 영영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엄마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묘소의 석양빛이 드리웁니다. 정희와 성호는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일어서죠. 그럼 이제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이 묘소를 떠나려는 순간 정희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들이 다시 한번 흩날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도 사랑한다고 답하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석양에 반짝이면서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무료 급식소에서는 벌써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고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어요. 정희야, 수고했다. 어머니한테 다녀왔구나. 시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네, 할머니. 엄마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단호박죽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거죠. 정희는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죽을 끓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정희에게 해주셨던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날 저녁, 무료 급식소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감을 느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희는 마지막 정리를 마칩니다. 성호가 도와주며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아주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 같아 보여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매일 하시다니.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성호 씨도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정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정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목걸이는 여전히 정희의 목에서 반짝이며 어머니와의 영원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